안녕하세요. 에듀윌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낙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세법 1탄으로서 세법 체계도를 공부했고요. 제 2탄에서는 세목별 비교표를 가지고 여러분과 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법 3탄으로서 자주 출제되는 기출지문 정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세법에 대해서 기출지문을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은요, 출제한 경향을 계속 보시면 출제한 지문을 다시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 10년간 출제한 지문을 잘 정리하시면 합격 점수 이상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기출지문 정리 전체 11강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번 시간에는 제1강 조세총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세총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조세총론은 이제 기출지문 우리가 자주 출제된 거 나왔던 문제가 또 반복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이요.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자, 우리가 O와 X와 선택입니다. 자, 무신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고하지 않은 가산세인데 부정행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20이다. 그러면 O가 되겠죠. 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오른편. 자, 2번 질문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신고에 따른 납부, 이 신고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X죠. 자, 여기에 보면은 신고에 따른 납부 지연 가산세 요거죠. 그럼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지연했다. 그러면 100분의 20이 아니라 1을 10만 분의 몇이다? 22가 되겠죠. 그래서 1을 10만 분의 22를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표현은 X가 되고요. 자, 다음 3번입니다. 보통 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징수의 편의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납입하게 하는 거 이걸 우리는 보통 징수라고 하면 안 되죠. 이때는 무슨 징수다? 특별 징수라고 합니다. 이 특별 징수라고 표현해야지 옳은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나왔듯이 보통 징수다 이런 말씀을 들리죠. 우리 보통 징수는 과세권자가 결정한 세금을 고지해서 징수하는 방법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3번 X가 되고요. 자, 다음 4번 질문은요. 납세자란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과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 크게 보면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그리고 징수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징수의무자를 나눌 수 있고요. 다시 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은 납세자에 대한 편이고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를 구분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번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세 순서로 한다. 자, 징수금은 우리가 거둬들이는 거죠. 거둬들이는 징수순위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번 체납처분비고요. 2번 지방세, 그리고 3번 가산세 순서다. 자, 이 표현은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은 O가 되고요. 자, 다음 6번입니다.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할 때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OX 옵니다. 자, 그런 게 나오는 게 송달할 장소에서 이 수령자를 찾을 수 없으면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오면은 그것도 서류가 전달된 거죠. 자, 그러면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14일이죠.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거로 본다. 우리 일종의 공지송달이라고 하죠. 그러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이때 서류의 전달이 이게 서류를 전달할 수 없다. 그러면 공고한 날로부터 이 신문이나 이런 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걸로 본다.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이다. 자,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사업소분 주민세요. 주민세를 요구한 겁니다. 주민세는 매년 몇 월 며칠이다? 그렇죠. 7월 1일이죠. 그러면 X가 되는데 6월 1일 그러면 안 되고요. 7월 1일이 여기에서는 납기가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7월 1일이다 그럽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6월 1일 그러면 재산세죠. 재산세, 뭐 종합부동산세 이러한 세금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6월 1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6월 1일로 쓸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 그러면 대표적인 게 지금 나와 있는 주민세가 대표적으로 7월 1일이다. 이것도 과거에 2번 나왔는데 한 번은 맞았고 한 번은 틀렸으니까 숫자 잘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여기에 거래는 제외하고 해외에서 거래하는 건 제외하고요. 자, 국국세를 부과할 나라로부터 15년을 부과 제척기간으로 한다. OX X입니다. 자, 여기서 제척기간은 15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한다? 10년 그래죠. 사기, 포탈, 부정행위자는 10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년 요 말이 틀렸고요. 자, 이거는 2번 출제했는데 20회 때 한번 출제했고요. 그때는 양도세로 출제했고 그 다음에 34회 때는 종합소득세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뭐 종합소득세나 양도세는 다 소득세니까 부과 제척기간 중 우리가 사기 포탈하면은 여기 나왔듯이 몇 년간 부과할 수 있냐? 10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10번 질문입니다.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여객 거래는 제외한다. 해외에서 거래한 건 제외하고 해당 국세를 부과할 나라로부터 10년을 부과 제척 기간으로 한다. 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무신고다로 봐야죠.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이때 제척 기간은 10년이다. OX X죠. 자, 이때는 몇 년간? 7년간 부가징수할 수 있다. 7년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10년이다. 이 말이 틀렸고요. 자, 다음 이제 11번 질문입니다. 상속을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 물건을 취득한 거로 보고 자, 이때 납세 의무는 상속인 각자가 되지만 공동 상속인은 그 취득세에 대해서 무슨 납세?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OX입니까? 자, 옵니다. 그렇죠. 각자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인데 상속인 상호간에는 무슨 책임이 있다? 취득세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있다 나옵니다.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2번 질문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경우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했습니다. 공유자가 그 양도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 양도세는 이 공유자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죠. 그러면 이제 각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공동 소유래도 본인 건 본인, 배우자는 배우자 또는 여러 사람이 지인 간에 투자했어도 각자가 납세 의무가 되지 다른 사람 못 냈다고 그래서 내가 책임져주고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연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1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질문은 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이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일종의 당해세라고 하죠. 이 당해세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당해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이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뭐 한다? 우선한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자, 그렇죠. 이게 당해세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당해세는 일반 채권자라든지 담보 채권보다 항상 뭐 한다? 우선을 하는 권리를 가진다. O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 이 당해세는 우리가 늘 그랬죠. 힘이 좀 센 놈이라고. 그래서 담보 채권이나 일반 조세를 밀어내고 당해세가 먼저 배당 순위에서 가져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 O가 되고요. 자, 다음 14번 질문.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기 전에 신고를 했는데 이 취득세를 제출하기 전에 저당권이라는 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할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OX 오죠. 자, 맞는 말이고요. 이때 취득세는 우리가 일반세라고 그러죠. 위에 나와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당일세라고 있지만 이 당일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세는 담보채권하고 경합을 했을 때 취득세와 저당권 중 빠른 자가 우선 면제권을 가져요. 그러면 이때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출하기 전에 취득세를 제출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 등기 사실이 확인됐으니까 누가 먼저 배당을 받는다? 그렇죠. 저당권자가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 취득세보다는 저당권자가 우선한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자, 이것도 재산세라고 나왔는데 이 재산세는 일명 당해세라고 하고요. 당해 재산에 붙는 세금, 부동산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듯이 재산 자체에 있으면은 뭐 토지나 건물이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니까 이것도 일명 당해세예요. 그러면 저당권에 따라 설정돼 있어도 이 당일세가 저당권자를 밀어내고 이 재산세가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뭐한다? 우선한다. 5가 되겠습니다. 15문제도 5점. 자, 다음 16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이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자, 압류한 재산에 대한 심판 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그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요 압류에 대한 공매 처분을 보류해 주는데 이때 60일까지다. OX X죠. 자, 현재 30일까지만 공매 처분을 보류해 주지 60일이다 이 말씀 틀립니다. 그래서 한 번은 23일 때는 60일, 30일 때는 30일 때는 30일. 그래서 한 번은 맞고 한 번은 숫자가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숫자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또는 통고처분, 이거는 이제 섞어서 냈는데 과태료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통고처분인데 과태료는 30회 때, 33회 때는 통고처분인데 어떠한 법률 위반에 대한 벌금 성격으로 부과되는 게 통고처분이라고 하죠. 자,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 그래야죠. 자, 옳은 편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또는 통고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 신청이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세 심판원장한테 심판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18번.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이의 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사촌인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자, 대리인 제도인데 청구 금액, 여기요 신청 금액이죠. 올해부터는 청구 금액은 안 되고 신청 금액으로 표현하는데 자, 개정됐습니다. 그럼 신청 금액이 얼마다? 1,000만 원인데 이게 주의할 점은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 달라요. 자, 앞에 타이틀이 지방세 기본법 그랬으니까 얼마? 1,000만 원 미만 신청 금액이 그러면 누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OX 5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국세였다. 그럼 국세는 신청 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3,000만 원 미만이면 국세는 대리인 제도가 되고요. 지방세는 아무래도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1,000만 원 미만. 그래서 이 문장도 30회 때는 1,000만 원, 33회 때는 800만 원 그래서 두 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1,000만 원 미만이면 징수 여기 나온 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숫자 같은 것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19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이의 신청을 거친 후에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OX. 자, X가 되겠네요. 자, 이게 이의 신청을 거친 후에만 요 말이 아니죠. 이 심판 청구는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치지 아니하고도 심판 청구 가능하다. 선택권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본인이 이의 신청을 거쳐서 심판 청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의 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처음부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거치지 않아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요 문장도 자주 틀리게 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나왔는데 이렇게 기출문제가 반복되는 경향이 많으니까 틀렸던 문제 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늘 또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20번.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이 될 때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심판 청구했는데 청구 절차가 이유 없다 이렇게 내리는 결정을 우리는 기각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5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20번까지 해서 우리 기각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조세 청론은 좀 다양하지만 이런 기출 문제들이 자주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만 잘 정리해도요.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기출 문제는 항상 반복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1강 조세 청론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